어려운 동료를 도울 수 있어서 찬성이다. 네, 휴가 나눔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인지 물었더니 36%가 넘는 사람들이 동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휴가 나눔제. 네. 글쎄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이름은 좀 낯선데요. 네, 아직 국내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정상 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이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허. 이것은 2011년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에 암투병 중이었던 9살 마티 제르맹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간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유급 휴가를 모아서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후에 유급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일명 마티법입니다. 마티법. 네. 그러니까 내가 휴가가 남았으니까 네가 대신 가라. 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네. 꼭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기부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립 은행에서 처음으로 수혜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한 직원을 위해서 휴가 기부 의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266명의 직원들이 총 942일의 휴가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휴가 나누는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만약에 휴가가 좀 남아 있고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저도 기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취업 포털에서 관련해서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80%가 넘는 직장인들이 동료를 위해서 휴가를 기꺼이 기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죠.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음만이라도 참 고마운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픔이 좀 더 작아질까 의미 없는 만남을 하다가 어느 날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면서 분명 행복할 걸 알겠지만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사랑해요. 사랑되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인 듯 찾아오니까 어느 날 그대가 숨긴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는 게 혹시 두렵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사랑해요. 사랑되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인 듯 찾아
네, 6월 6일 현충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휴가 나눔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얘기는 들어봤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이 제도 자체가 뭐 크게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나 이렇지 않고 네네.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참 괜찮은 그러네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이제 기부라고 하면 뭐 돈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네. 좀 주고 하는 게 일반화됐었는데 정말 정작 필요한 거는 오랫동안 네. 쉬어야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이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유급 휴가를 나눠주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제도 있으면 나도 기꺼이 휴가 기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네. 근데 간혹 좀 그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네. 자발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전혀 없는데도 네. 왠지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걸 또 그 동료들의 선의를 좀 악용할 수도 악용하는 있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제도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제도화하면서 그런 좀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인 장비를 좀 갖춘다면 네.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뭐 수출입은행에서 처음으로 수혜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아마 앞으로 이 제도가 좀 널리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들 많잖아요. 이런 제도들 좀 잘 활용이 돼서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있는데 네. 이 선뜻 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뭘 잘 몰라서 마음을 표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좀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진다면 훨씬 더 이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기부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가진 자들만 누리는 일종의 특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지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네, 우리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토요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네. 자, 저희 광고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떠나볼 시간이죠. 그렇죠. 오케이로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착한 웨딩 스드메와 함께 찾아온 특별한 웨딩 혜택,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NN 웨딩 박람회. 이번 주말 KNN 센텀 신사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예비 신랑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웨딩 허니문, 예물 한복, 가전 가구 등 부산 인기 웨딩 업체와 함께하는 현명한 결혼 준비. 이번 박람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상품까지 KNN 방송국에서 꼭 만나보세요. 본 행사는 KNN이 후원하고 더 리본이 주관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KNN 웨딩 박람회를 검색해주세요. 주말에 어디 갔고? 여 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드. 네, 주말이면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좋고 막 그러니까 네. 진짜 몸이 근질근질하긴 해요. 그렇죠. 네. 어딜 좀 훅 좀 떠나고 싶은데 사실 날씨가 또 더워지니까 네. 왠지 시원한 곳을 좀 찾아서 바다든 산이든 강이든 계곡이든 어디로 네.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저희 지금 방송 들으면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예, 일단 부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매주 이 시간 라디오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매주 오키 가이드들이 여행지를 소개해 줄 텐데 정말 그 컨셉에 맞게 네. 되게 독특한 컨셉으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어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케이로드 오늘의 가이드는 바로 김윤미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 웃음소리 어쩔 거야. 네. 시간이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3주 그렇죠. 됐는데 네. 아 벌써 이렇게 음. 또 한 달이 거의
후딱 가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 5월에 만나고 네. 지금 김윤미 씨 이제 6월에 만나는데 음. 5월하고 6월 좀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좀 네. 더 반팔 이제 입어도 되고 더 네. 더워지고 하니까 음, 진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음. 너무 샘솟는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면 음.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 성격이 맞아요. 저 어. 여기저기 무조건 가야 되고. 퉁퉁 튀어다닐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네. 자,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한번 함께 떠나볼까요? 아, 오늘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죠. 바로 경남의 거제도입니다. 네, 네. 저는요, 거제도가요, 제 2의 고향 같은 좀 친근한 곳인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할머니 집이 거제도여가지고 어릴 아. 적부터 정말 자주 갔고 또 네. 정말 좋아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제 1의 고향은 그럼 어디예요? 부산이죠. 부산에서 태어났고. 전 부산 토박이니까요. 네. 거제 네. 거제 하긴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일 친한 친구가 거제에 있어서 네.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좀 먼저 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거제도란 곳을 처음 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되게 그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죠. 맞아요. 바다도 보고 네. 되게 기분 좋게 여행을 했던 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네. 요즘은 사실 좀 가까워졌잖아요. 그쵸. 네. 예전에는 국도 타고 가가지고 제 기억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아, 정도? 진짜 3시간 멀었어요. 정도 것 걸렸던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거가대교가 생기고 네, 나서는 맞아요. 아주 마음만 먹으면은 당일치기로도 후딱 갔다 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관광 명소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사실 거제도 하면 워낙에 유명한 명소들도 많고 네. 맞아요. 뭐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데 어디를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저는요 네. 여행하면 음식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랑 그거야 같네요. 당연하죠. 그쵸. 네. 저랑 같네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맛을 경험하고 오는 게 일단 제 1순위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제도의 매력을 더하는 거제도 맛집 여행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텐데요. 네. 뭐 두 분은 거제도 가서 혹시 가장 맛있게 먹고 온 음식이 있다 하는 게 있었나요? 저는 워낙에 해산물을 좋아해서 수영 네. 씨도 해산물 좋아한다고 네, 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라면 어딜 가더라도 회, 아. 뭐 다양한 해산물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싱싱하죠. 근데 저는 거제도 갔을 때 멍게 비빔밥을 아. 네네네. 굉장히 맛있게 유명하죠.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많은 것들 제가 오늘 다 담아 왔는데요. 네. 먼저 항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맘때 거제에서는요 서둘러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외포항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요 멸치의 고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오. 부산하면 기장의 대변항이 그렇죠. 유명하고요. 유명하죠. 남해는 미조항이 유명한 것처럼 거제도는 외포항이 전국의 3대 멸치 집산지로 꼽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4월에서 6월이면 이른바 봄멸이 항구 사방에서 펄떡펄떡하는 그런 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포항의 멸치털이는요 봄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비옷으로 무장한 멸치잡이 선원들이 어이야 차이야 하면서 정겨운 단전에 맞춰서 그물에 멸치를 털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멸치털이 하는 장면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촬영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요. 이게 진짜 손발이 잘 맞아야겠구나 맞아요. 싶고 또 빨리빨리 작업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멸치잡이는 사실 어부들도 혀를 내두를 굉장히 극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물의 길이만 1km에 달해서 멸치를 털어내는 데만 좋게 3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네. 배 한 척에서 보통 25kg의 박스 200여 개 분량의 멸치를 쏟아내는데 봄멸치는 그래도 생각보다 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겨우 4일 살을 찌워가지고 몸도 통통하니 제법 실팍하고요. 10에서 15cm 정도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이 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요리로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네. 멸치회는 잘 시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멸치회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멸치회를 감히 먹어볼 생각을 못하다가 네. 지난해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맛있던데요. 맛있어요. 네. 네,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해마다 먹는데 왠지 좀 비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네.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비리지 않고 네. 멸치 튀김 같은 것도 맛있었고. 이 고소하고 짭조름한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외포항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멸치 코스 요리를 내는 식당들이 가득 몰려져 근데 있습니다. 멸치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이게 코스 요리가 될 만한
메뉴들이 그렇게 많나요? 그쵸? 궁금하신 분들 외포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구성이요 일단 대부분 비슷해요. 매운 양념에 자작자작하게 끓여낸 이 멸치를 상추랑 깻잎에 싸먹는 이 멸치 쌈밥을 시작해서 네. 회무침, 튀김, 구이 등 다양하게 나오니까 모든 걸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메뉴가요 가시를 바를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입에 쏙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데요. 이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진정한 밥도둑이라고 합니다. 이거 네. 먹으면 한 공기로는 부족해요. 입맛 없다 싶을 때 네. 여기 가보시면 두 공기는 진짜 뚝딱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쌈밥 드시면 네. 멸치 쌈밥이나 고등어 쌈밥 이런 거 드시면 밥 한 그릇으로는 안 되죠. 부족하죠. 네. 밥 가득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멸치쌈밥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니요. 아직. 그러면 아직 멸치 종류는 경험을 못 해보셨네. 그냥 네. 저희 흔히 생각하는 집에서 이제 네, 쌈을 네, 네. 먹으면은 맞아요. 아니 드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고등어 쌈밥 먹을 때 네, 다른 네. 분들은 멸치 쌈밥을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멸치가 생각보다 저는 크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작은 것만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보통 반찬용으로 볶음할 보는 때. 것들은 네. 작잖아요. 네. 멸치가 진짜 크더라고요. 통통해요. 그리고 살도 많고. 멸치 터는 것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네. 그 저는 옆에 비둘기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떨어진 멸치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맞아요. 되게 비둘기 부럽더라고요. 가만히 힘 안 쓰고 먹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멸치 털 때 보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모습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예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저는. 근데 네. 이게 10에서 15cm 정도면 진짜 큰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회를 해서 네. 먹으니까. 하긴 근데 회를 먹어도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반면에 물컹거리는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아마 물컹거리는 느낌이 좀 싫어하는 분들은 멸치회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좀 약간 네. 물컹물컹거리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네. 자, 어쨌든 멸치의 진짜 맛을 한번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들 거제도 외포항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맛집 투어 이렇게 설정을 해봤잖아요. 네. 다음은 또 어떤 걸 맛보러 갈까요? 이번에는요 시큼한 바다의 맛을 한번 느끼러 가보겠습니다. 거제도는 다 바다의 맛 아닌가요? 이번에는 좀 네. 시큼한 맛이에요. 시큼한 시큼한 맛. 거. 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거제도 멍게 드셔보셨다고 그거 하셨는데 초장 맛이잖아요. 아니에요. 멍게가 멍게 그 멍게 맛. 특유의 그렇죠. 그 바다의 맛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진짜 맛있는데 진짜 멍게 입에 들어가면 바다 먹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멍게가 전국의 출하량의 70% 정도가요. 통영이랑 거제에서 나는데요.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자연산이든 수화식이든 3월에서 6월에 난 것을 최상품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까지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맛있는 멍게를 먹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화식 멍게를 키우는 일은요 굴을 키우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밧줄 형태의 길다란 봉에다가 멍게 유생을 이제 다닥다닥 붙인 다음에 바다에 넣어두면요 이 플랑크톤 등의 영양분이 이제 흡수를 하면서 알아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네. 이 멍게의 수명은 한 5년 정도 되는데 2년쯤 지나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란다라고 하는데요. 멍게는 뭐 다른 게 없답니다. 몸집이 크고 단단하고 또 붉은색이 선명한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요. 네. 거제도에 가면 이렇게 살이 많고 맛 좋은 멍게와 성게를요. 다양한 야채와 또 특제 소스로 버무려서 만든 이 멍게 비빔밥 그리고 네. 성게 비빔밥은 꼭 먹어보셔야 합니다. 네, 이거 한 그릇 딱 받아보시면요. 멍게랑 성게가 가득 올려져 있는데 네. 여기 위에다가 새싹이랑 김가루, 매실액기스, 초고추장, 깻가루가 이게 솔솔솔 뿌려져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걸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지고 한 입 딱 먹으면 고소한 게 진짜 맛있는데요. 네. 그리고 비빔밥과 함께 얼큰하고 또 시원한 굴국이 함께 나오는 곳이 그랬던 많아가지고 것 같아요. 네네. 거제도의 굴맛까지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멍게가 그렇게 몸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뭐 노화 방지에 좋은 타우린이나 숙취에 좋은 신티올 그리고 당뇨병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네.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니까요. 네. 맞아요. 지금 아는 또- 맛이 더 맛있죠. 네, 입안에서 막 침이 고이네요. 멍게 비빔밥, 성게 비빔밥 저는 다 먹어봤는데 네. 확실히 식감은 멍게 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멍게 좋아하거든요. 그
거리는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네. 제 주변에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네. 해산물들은 다 좋아하는데 네. 뭐 해삼이든 개불이든 이런 것도 다 먹는데 네. 멍게는 유독 안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만 먹죠. 너무 고맙죠. 그러면 또 여러 개 좀 시켜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같이 보통 먹으면. 모든 해물이 나오면 네. 멍게는 저만 먹더라고요. 아, 저희 그래요? 가족들이 보면. 그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음. 있죠. 네, 입맛이 다 다른 것이. 저는 이거 먹었을 때 그 도다리 쑥국 아, 네네. 네. 그거랑 같이 먹었는데 시원한 굴국도 맛있었지만 네네. 그 두 개의 조합이 환상적이던데요. 네. 한입 한입 이렇게 먹으면요. 어. 그냥 넘어가죠. 지금도 먹을 수 있으려나 도다리 쑥국을? 지금은 어, 이제 조금 네, 시간이 지나지 들어간 거죠? 않았을까요? 어, 네. 네. 근데 진짜 비빔밥은 양념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멍게 비빔밥 뭐 다른 곳에서도 저는 먹어봤습니다만 이 거제도에서 먹었던 그 멍게 비빔밥은 특제 소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양념장 맛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양념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네. 유독 그 초장이 맛있는 데가 있어요. 양념이 특히 이제 그 매실레기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매실레기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맛의 이 깔끔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곳은 매실 장아찌를 아, 잘게 이렇게 해서 같이 그거 너무 비빔밥에 맛있어요. 넣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달콤하니. 진짜 좀 상큼한 비빔밥을 먹는데 되게 상큼한 느낌? 네, 그러다가 또 입 가득 바다 향이 퍼지니까 멍게 싱싱함까지. 네. 먹어본 얘기하니까 배고파져요. 아니 네. 윤미 씨는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 저요. 저는 콩을 싫어합니다. 콩. 콩 빼고 다 잘 먹습니다. 보통 콩밥 나오면 이렇게 콩을 하나씩 그쵸? 하나씩 그래서 제가 골라내는 키가 안 컸나 봐요. 저희 딸아이가 콩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콩을 싫어하거든요. 네. 콩밥 팥을 너무 싫어해서. 아 저도요. 아 그래요? 공감합니다. 저 콩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저는 않잖아요.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요즘에 일부러 좀 먹고 있어요. 머리 안 빠지려고. 검은 콩 위주. 그래 검은 콩 위주로. 네. 네. 이렇게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행하면 눈으로 보고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진짜 먹는 게 여행에 있어서는 크게 차지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2부 2부 마무리하고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곡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상큼한 노래로 한 곡 듣고 가죠. 네. 트와이스의 TT 들려주세요. 네.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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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상만 내 이름과 함께 말은 안내 baby 아직 그리 모르는 사이인데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팬들이서 하는 패션쇼 이밤 난 정말 꺾어 내가 먼저 턱 타진 분인걸 매번 타진 분인걸 나나나나나나 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네. 오후 KNN입니다. 주말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 1부에서 김은미 리포터와 함께 거제도 맛집 여행 지금 해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 멍게 비빔밥 하나 먹었는데 벌써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네. 배부르시면 안 돼요. 아,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지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네. 지쳐서도 안 돼요. 먹고 싶어요. 아니 멍게 비빔밥 에피타이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면 본 메뉴 들어갑니까? 네. 본 메뉴 어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 경남 거제는요, 네. 식양민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1950년 12월에는요, 14,000여 명의 피란민을 태웠던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이 함경남도 흥남항을 빠져나와가지고 거제 장승포항에 들어섰는데요. 네. 이른바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흥남 철수 작전의 기억입니다. 네. 당시에 이 철수선이 닿았던 장승포항 앞에는요, 지금도 이 피란민이 차린 식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장승포 우체국 옆에 있는 한 식당은요, 거제에서 가장 역사가 긴 중식당이 있습니다. 네. 이게 흥남에서 중국집을 했던 이 화교 가족이 흥남 철수 때 거제로 내려와서 이 가게를 차렸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51년 10월에 개업을 해서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집의 오랜 단골 가운데는 유명 인사도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나 또 네.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예. 이곳에 삼선 짬뽕 그리고 굴튀김이 정말 맛있어가지고 네. 자주 드셨다라고 하는데요. 짬뽕은 삼선 짬뽕이죠. 아, 그럼요. 해산물 들어간. 네. 굴튀김도 너무 맛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피란민과 함께 남한 대표적인 이북 음식이 함흥냉면인데요. 아, 네. 중식당 바로 옆집에 이 함흥 출신의 실향민 가족이 열어서 어느덧 반세기를 지나온 냉면집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시큼한 가자미 회가 또 가득 얹어져 있어가지고 쫄깃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그런 시원한 함흥 냉면집인데요. 여기는 맛도 훌륭하고요. 또 가게 자체가 20년대에 세워진 그 일본의 목조 느낌의 2층 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옛날 정치까지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 근데 저는 그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꼭 네. 중국집을 가거든요. 아, 네. 옛날 중국집에서 네. 나오는 짜장면이나 이런 것들의 맛이 맛을 달라요. 조금 먹고 싶어서 네. 야, 근데 되게 오래된 중식당이라고 하니까 거제도 갔을 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쵸. 보통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 그런 가게에 가면 진짜 별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유명한 이유가 있죠. 한 오래 한. 번쯤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냉면도 사실 그 냉면도 저는 냉면을 그렇게 즐겨하진 않는데 먹어도 비빔냉면만 네. 먹거든요. 근데 그 위에 그 가자미회 그렇죠. 묻혀진 거 있죠. 네네. 네. 아, 쫄깃쫄깃. 거기에 빠지면 냉면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왠지 맞아요. 거제도에서 먹으면 그 가자미까지도 되게 싱싱할 것 같은. 그렇죠. 싱싱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네. 싱싱하죠. 야, 오늘 메뉴 진짜 다양하네요. 네. 멸치 쌈밥, 멍게, 성게 비빔밥, 뭐 중식당, 함흥 냉면까지 나왔는데, 네. 야, 다음 뭐 좀 맛집으로 가봐야 될 텐데 네. 사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골이나 어디 타 지역 가서 맛집을 잘 모르면 네. 그 공무원 뭐 구청이라든가 그 공무원들 맞아요. 주변 자주 가는. 거기 가면은 되게 네. 맛집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니면 기사식당. 그렇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공업도 있고 조선소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직원들이 자주 가는 회식 장소가 그렇게 또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이 거제도에 최대 번화가가 있어요. 거기가 고현동인데요. 네. 여기가 이 번화가로 성장한 이유도 중공업이랑 조선소가 이웃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나 옥포동에 있는 한 해물집이 회식 장소로 진짜 인기가 좋다는데요. 고현시장에서 2대째 수산업을 했던 이 해산물 달인의 집으로 명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요. 지름 50cm
10cm의 철판에 각종 해산물을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끓여서 나오는 이 철판 해물탕인데요. 네. 들어가는 재료는 철마다 달라지는데 문어, 낙지, 소라, 전복, 바닷가재, 새우, 가리비, 키조개 등 대략 10대까지 해산물이 수북히 쌓아 올린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한번 받아보시면요. 커다란 냄비에 아주 쏟아질 듯한 해산물들이 가득 쌓여져 있어가지고 성인 남성 5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이기도 오, 하고요. 그래요? 예. 보약처럼 국물이 굉장히 깊고 진해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국물이 깊고 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나 많은 해산물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요. 들어가는데. 네. 네. 여기가 왜 그렇게 회식 장소로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가 탑처럼 쌓아져 올라 있으니까 네, 네. 정말 보고만 있어도 사실 그 해물탕은 네. 가득 이렇게 쌓여서 나오는 순간 너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있으면 그러다가 보기만 해도 이제 껍데기 하나씩 쌓여가는. 분리를 하고 나면 아니 진짜 해산물 좋아하나 봐.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 해물탕이거든요. 그래서 맛있죠. 진짜 해물탕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이곳에 가서 먹으면 철판 해물탕이라고 하니까 네. 뭔가 좀 더 맛있을 것 같다. 정말 그리고 시원할 더 것 같아요. 깊은 맛이 우러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야, 그러니까 철판 해물 볶음 이게 아니라 네, 해물탕이네. 그러니까요. 그쵸. 보통 해물탕 먹고 나면 밥 볶아 주시겠죠. 그렇죠. 필수 코스죠. 힘드네요 밥이랑 오늘. 같이. 오늘 방송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야, 저 진짜 해물탕 좋아하고 해물 좋아하는데 네. 저보다 더한 사람 만났어요.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어. 저희는 5명이 안 가고 이렇게 네. 셋이 가도 네. 다 충분히 먹고 다 있을 수 있을 먹고. 것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다 것 먹고 같아. 밥 볶아 먹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거제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해산물 네. 위주의 음식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또 한식집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가족들과 함께 먹을 만한 한정식을 찾는다라고 하면요. 네. 거제 고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맛집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전국 5대 한정식 집에 꼽힐 만큼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오. 거제도 한정식집 하면은 아마 도민분들은 대부분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20년 네, 네. 전통의 손맛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요, 저도 정말 자주 가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골집이기도 음. 한데 일단 반찬의 가짓수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이 한상 차림에는 돌솥밥, 보쌈, 잡채, 버섯 불고기, 버섯 탕수육 등과 함께 무려 25가지가 넘는 밑반찬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오리불고기, 생선회, 장어구이, 육회 등이 나와가지고 반찬만 하나씩 맛만 봐도 배가 불러요. 말 그대로 푸짐한 한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색이라고 하면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아무래도 특수 제작된 식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식탁이요? 네. 네, 이게 여기가 워낙 반찬 수가 많아서 가지고 오다가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집만의 식탁을 따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주방에서 미리 상차림을 다 끝낸 테이블이 어떤 제작된 카트를 통해서 가져와서 상 위에 블록 조립하듯이 그냥 쫙 밀어주면 한 상이 쫙 오. 차려집니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 직접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음.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한데요. 이걸 구경하고 먹는 재미까지. 너무.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그래요. 네. 네. 가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상이 이제 들어올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식탁 테이블 있잖아요. 4인 테이블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그 나무로 된 판 하나가 더 올라간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네. 쭉 밀어서 이렇게 하는데 음. 이미 거기 위에는 다 반찬들이 기본으로 다 돼 세팅이 있고 되어 세팅이 돼 있고. 있고. 오. 근데 가격이 네. 생각보다 싸요. 맞아요. 한정식 집인데 네. 저 되게 비싸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안 그래? 제 기억에 15,000원인가? 맞아요. 15,000원 정도?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배부르게 먹고 나왔던 든든하다. 네. 대신 이제 워낙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줄이 좀 서 있죠. 맞아요. 대기 인원이 어. 좀 있는 편인데 네. 그래도 금방금방 빠지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네. 사실 한정식 하면 우리가 전라도 쪽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네. 거제도에서 저는 한정식을 먹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어떤 식탁인지도 좀 보고 네. 네, 맛도 좀 보고 싶네요. 여기가 고현시장 근처거든요. 네. 고현시장 가보면
진짜 좋아하는 해산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게 뭐 김밥이든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둘러보는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네, 고현 네.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네. 거제 여행을 할 때 보통 뭐 바람의 언덕이니 몽돌 해수욕장이니 뭐 이렇게 해서 그 명소들만 찾아다니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시장만 둘러봐도 시간이 금방 가시네요. 그러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음. 특별히 네. 음식을 테마로 한 여행이다 보니까 사실 그 음식 소개해주면서 이게 지금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네. 거제 여러 곳에 지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서 네. 여기 코스 한번 따라 갔다가 다니면서. 명소 한번 음. 갔다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 힘드니까 노래 한 곡 들어요 우리. 그럴까요? 소화 좀 네. 시킬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우리 지금 음식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코요태 만남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Do you want a bump?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이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이란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이 날이 행복함으로 시간 속에 묻혀진데도 얼굴만 땐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었어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췄어요. Give me the mic, yo, as I go through. Make a wiggle groove, watch what I do. Microphone check, 1 double up, funky freestyle solo show with the flow. Now put your hands in the ayo and wave like you just don't care, yo. If you down with the sound, let's cheat down low. Let me hear you say, hell yeah.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이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이란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이 날이 행복함으로 시간 속에 묻혀진데도 얼굴만 땐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었어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췄어. 시간 속에 묻혀진데도 얼굴만 땐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었어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췄어요. 네, 코요태 만남 듣고 왔습니다. 오늘 네. 거제도의 여러 음식들을 좀 만나보고 있는데 다음은 또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요즘 SNS를 통해서 네. 젊은 분들은요 사진
또 예쁘게 남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또 여행 떠나시는 분들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쁜 카페들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진을 이제 예쁘게 찍으려면요. 뭐니 해도 예쁜 공간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공간들. 맞아요. 네. 워낙 거제도에도 예쁜 식당들이 많아서 하나만 추천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몇 곳을 꼽자면요. 아, 이렇게 조용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힙한 햄버거 집이 있어? 이런 생각이 오. 저절로 들 법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햄버거집? 네. 네. 거제시 둔덕 맛집으로 알려진 수제 햄버거 집이요. 요즘 SNS에서 유명한 핫플이 되었는데요. 옆쪽에 함께 붙어있는 이 카페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 시골 가정집들이 대다수인데 네. 붉은 외부에 귀여운 그림이 이제 톡 박혀있는 요즘 스타일의 이 수제 버거집이 여기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서 조용하던 시골 동네에 활기가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띄겠네요. 네, 그리고 네. 맛있는데요. 이 쉬림프 버거랑 베이컨 치즈 버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고 하고요. 네. 또 거제도 와현 해수욕장 앞에는요. 바다 내음을 가득 담은 해물 라면 맛집이 있습니다. 예. 바다를 보면서 이 해물 라면까지 한 그릇 딱 먹을 수 있게 있고요. 음. 그리고 구조라 해수욕장 근처에는요. 밖은 바다 또 안은 푸릇푸릇한 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SNS에서 정말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는 케이크나 빵, 디저트가 특히나 맛있고 곳곳에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는 포토존들이 조성돼 있어서 인생 사진 찍으러 정말 많이 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사진으로 본 곳인 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SNS에 보면 뭐 거제 핫플레이스 이래가지고 네, 네.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올라오는 카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네. 카메라 하나 들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곳들, 카페들 이렇게 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거제도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 다 그림이니까. 그렇죠. 배경이 일단 너무너무 그쵸. 예쁜 그쵸. 배경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뭐 사실 굳이 카메라 들고 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다들 있으시니까 네네. 대부분 뭐 거제도 가시면 인생샷 한 장 정도씩은 다 네. 제대로 찍고 오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맛있는 음식 지금 계속해서 이제 먹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배가 좀 덜 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바퀴 쑥 둘러볼 수 있는 곳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저는요, 거제도에 있는 공고지라는 곳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공고지라는 이름도 참 예쁜데, 여기가 땅이 이 엉덩이처럼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고 해서 엉덩이 고자와 또 그런 지형을 뜻하는 고자가 합쳐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 여기에 정식 행정구역의 명칭은 거제시 이룬면 예구마을로 불리는데요. 이 공고지는요. 남해 바다를 마주한 언덕에 이 수만 송이의 노란 수선화가 흔들리는 꽃 풍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기 한 바퀴 딱 돌면은 진짜 좋은데요. 특히나 이곳은 아름다운 수선화 낙원으로 손수 가꾼 이 노부부가 있습니다. 1957년에 부부의 연을 맺은 한 노부부가요. 1969년에 공고지에 정착을 해서 반평생 땅을 일구면서 꽃과 나무를 손수 키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여기가 황무지에 불과했는데 14만 평이 넘는 엄청 넓은 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호미와 곡괭이 삽으로만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손으로 빚었다 이곳을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는 밭들이기도 합니다. 네. 부부는 피와 땀으로 얻은 밭에다가 50여 종이 넘는 꽃과 나무를 부지런히 심었고요. 세월이 흘러서 날이 갈수록 이 공고지의 풍경이 그림처럼 변해졌는데요. 봄날에는 수선화뿐만 아니라 이 조팝나무 또 설류화가 차례차례 이어서 꽃을 틔우기 때문에 사시사철 찾아가도 굉장히 예쁘고 만족스러운 여행지 중에 하나로 추천을 합니다. 네. 특히나 바다와 또 가까이 있어서 농원에서 바라보는 푸른 남해바다의 풍경이 정말 일품입니다. 수욱 씨 여기도 가봤어요 혹시? 아니요, 여기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여기는 못 가봤는데 그 노부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일구어진 그 곳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너무 예뻐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트레킹 예. 코스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돌고래 전망대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저도 여기 한번 가볼까 하다가 와이프가 좀 걷는 걸 싫어하고
못 갔는데. 저랑 참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그런 코스가 아니어가지고 네, 맞아요. 밥 먹고 산책으로 한 바퀴 돌기에는 정말 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안 산책로인데 네. 야 이게 이제 수선화까지 있으니까 네. 진짜 좋겠다. 선수 가꾸셨다고 하니까 네. 사실 저는 이 노부부를 좀 만나보고 싶다는 실제로 생각도 드네요. 저도 여기를 거니면서 음. 노부부 분들이 이제 가꾸는 모습을 아. 쉽게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알고 가니까 조금 더 눈에 쏙쏙 들어오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럴 너무 것 예뻐 같아요. 보였습니다. 네. 네.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뭐 또 소개해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 거제도 포로 수영소 유적공원 가보셨나요? 여기는요. 가봤죠. 네. 네. 거제를 뭐 대표하는 관광지로 그렇죠. 손꼽히는 곳인데 네. 일단 이곳은 한국 전쟁 때 포로들을 수용한 공간으로 이 포로들의 일상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 가게 된다면 저는 모노레일까지 함께 이용하는 그런 여행 코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거제 관광 모노레일 탑승장은요. 이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평화파크에 있는데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부터 정말 가파른 이 계룡산의 상부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운행을 네. 합니다. 음. 탑승 시간은 한 50분 정도 왕복으로 되는데 무엇보다 가파른데 정말 잘 좀 안전한 느낌이 들고 또 재밌어요. 네네. 그리고 날씨가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걸어서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 모노레일을 타고 구경하기 정말 좋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어서 거제도의 매미성도요. 거제 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경작지를 잃었던 이 시민인 이 백순삼 씨가 자연 재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 천년 바위를 위에 쌓아서 올린 성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도 한 장 없이 혼자 이 성벽을 지었는데 네. 가서 보면은 모양이 진짜 예뻐요. 마치 좀 유럽의 중세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성이 이렇게 탄생이 된 모양이어서 네. 이곳도 정말 유명한 관광 명소로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사실 거제가 워낙에 관광 명소가 많아서 그쵸. 네. 찾아볼 곳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진 찍으려면 이곳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라면도. 바라면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가면 무조건 인생 사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잔디로만 이루어진 민둥산이기도 하고요. 또 푸른 바다가 사면으로 쫙 깔려서 시원하게 바라다 보이는 그 전망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무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서 언덕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몽돌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이 학동 마을의 전경까지도 쫙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거제도에 해수욕장 정말 많잖아요. 많죠.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뭐 구조라, 와연, 명사, 망치 몽돌 해수욕장 등등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래를 좀 좋아하지 않아서 네. 몽돌 해수욕장을 가면요 깔끔하게 놀다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저도요. 생각이 들고 네. 돗자리 하나 쫙 깔고 네. 맞죠. 네. 바람 쐬고 오기 너무 좋은데 그리고 명사 해수욕장은 캠핑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또 덕포 해수욕장을 가면요 짚라인이나 투명 카약 등의 즐길 거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시면은 신나게 즐기다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 씨 얘기 듣고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제 맛집 투어뿐만 아니라 또 경치 좋은 곳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야 이게 듣고 있으니까 진짜 그 라디오로 여행 떠나는 것도 참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미 씨가 하니까 네. 더 재밌는 것 같고.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장면들 떠오르시면서 맞아요. 추억 여행 지금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정말 네. 좋았는데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음. 혹시라도 이제 그 은퇴하고 하면 네. 가이드를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럴까요? 여기 시원한 바다 보이시죠? 하면서 진짜 잘할 것 같아. 이것도 맛집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김유미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골라주고 가시죠. 네. 저희 바다 얘기했으니까 시원한 노래 한 곡 또 추천합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을 끝으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미 씨 그래요. 3주 뒤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주말 토요일 순서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3부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3, 4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가 추억 여행 떠나봐야죠. 앞서 저희가 거제 여행, 네, 맛집 여행들 쭉 투어하고 왔는데 네. 이제부터는 또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돌아다녔으니까 네. 이제 좀 차분히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네. 이야기하는.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나 때는 말이야. 네. 오늘은 어디로 가봅니까? 오늘은 아마 1997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야, 네. 97년 할 말 많다. 그렇죠. 네, 저희 97학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저희보다 강영호 씨가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있다가 강현 씨와 함께 저희 1997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997년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추억이 방울방울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나 때는 말이야 아, 그땐 그랬지. 추억이 방울방울. 네, 요즘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꺼내면 그래 우리 땐 그랬지라고 통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네. 또 그 소리야가 아니라 그렇죠. 맞아 하는 네. 시간이에요.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모든 것들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강영훈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영훈입니다. 한 네. 주간 잘 네. 지내셨죠? 오케이 가족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옛날 얘기 라떼는 말이야. 음. 예, 라떼를 많이 마시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앞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맞나요? 서기 1997년. 네. 단기는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음. 1997년. 이때 강영훈 씨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죠? 1학년이었죠. 두 분은 대학교 1학년. 네. 그 유명한 97학번. 97학번. 네. 군대 가기도 힘들었던. 예. 네. 아, 진짜. 그렇네. 음. 맞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아 진짜 라떼는 말이야 이게 나오네요. 진짜.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그쵸. 시대지만 저희 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캠퍼스의 낭만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을 때였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1997년은 음. 대한민국 역사상 큰 너무나 획을 힘들었던. 네. 남겨놓은 네, 한 네. 해죠. 예. 그러니까 캠퍼스의 낭만, 환상 이런 것들을 감히 조금 하기가 네. 되게 어려운 또 맞아요. 눈치 보이는. 맞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의 아버님이 네. 사업이 도산이 돼서 음. 학교를 못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암울했던 또 맞습니다. 그 애가 음.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해인 것 같아요. 침울했죠. 예. 네, 네. 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영훈 씨도 좀 힘들었다면서요? 예. 네. 뭐 우리 단체 톡방에도 보냈지만 음. 좋은 게 별로 없네 하고 네. 얘기했던. 예. 1997년은 뭐 한보그룹의 파산을 시작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스캔들. 예. 그리고 황장엽 탈북 등으로 전국이 뜨거웠고 연말에는 그 유명한 외환 위기가 터져버린. 네. 1996년까지 이른바 한가계 기적을 이뤄낸 아시아의 4마리 용,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그게 아시아 금융 위기였죠. 그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도 왔었고. 예. 1997년 10월이었습니다. 외환 위기 직전 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사업장 체불 임금 금액이 6,480억 원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 위기 상황이었는지를 숫자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 네. 결국 그해 11월 21일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죠. 네, 네. 당시 임창열 부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 왜냐면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네. 후보와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서 IMF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에 그날 밤 10시에
IMF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맞아요. 자세하게 또 네. 드러났었죠. 그리고 12월 3일에 IMF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당시에 IMF 총재가 기억하실 겁니다. 미셸 캉드시. 네. 이 협상 때 그 우리 측에서 사인을 하는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진짜 굴욕이다. 저렇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깔보고 네. 이렇게 팔짱을 낄까. 근데 그게 좀 문화의 차이에서 네, 일어나는 거긴 한데 여튼 사실상 경제 주권을 IMF에 바친 셈으로 그 후 4년간 우리는 뭐 IMF의 명령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했었던. 네. 그 IMF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깔았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했던 게 금융시장을 외국인들한테 개방해라. 이게 상당히 컸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IMF가 낳은 시대적 풍경들이 참 생경했었는데 두 분은 뭐 대학 1학년 때 느꼈던 그런 부분들. 네. 저도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라서 선생님들이 IMF 시대에 대한 자각을 많이 일깨워 주셨거든요. 네, 네. 부모님한테 잘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용품 하나 구입하는 것까지 신경 써라.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도 느꼈었지만 진짜 우리 일반 국민들, 흔히 말하는 서민들의 네. 삶이 너무나 팍팍했던 그럼요. 네. 그런 시대를 보냈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서민들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금모으기 생각나시나요? 아, 그럼요. 네. 그 당시 그 이종범 선수 네. 그때 한 몇 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듬해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잖아요. 네네. 보러 가지 말라고. 우리 금모으기 한 거 말짱 도루묵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런 네. 얘기했던 기억도 나네요. 이게 외환 위기가 그 전까지는요. 원달러 환율이 100원대 그러니까 그 800원, 900원 이랬어요.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IMF 위기 그 뒤에 1000원대로 올라갔죠. 맞아요. 그랬었죠. 뭐 네네. 1100원, 1200원. 네. 지금 이제 그 정도 됐잖아요. 네. 아, 참 그때 기억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실 겁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도 여러분 생각 많이 나실 거고요. 그게 벌써 23년 전이네요. 네. 이게 그 국가 부도의 날에서도 나오지만 바둑 용어인데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대기업들, 뭐 대우라든가 그러니까. 뭐 혜태, 기아, 맞아요. 한보, 이 쌍방울 이런 네. 기업들이 다 줄도산을 했잖아요. 그 한보그룹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네네. 이제 대기업들이나 그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이게 위기가 또 시작됐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태수 회장에 대한 얘기가 얼마 전에 또 나왔었죠. 네. 재작년인가? 그때 숨졌답니다. 오. 에콰도르에서. 그래요? 아들이 이제 국내에 체포돼서 소환돼 들어왔거든요. 네네. 아직까지 생존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인정을 네, 했어요. 네. 2018년? 맞아요. 그 그랬던 당시에 것 이제 같아요. 사망했다고 네. 나왔었는데 네. 여튼 진짜 그 당시 휘청휘청했던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참 많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뭐 군대 가기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국내 실업률도 진짜 그럼요. 네. 아유.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한참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네.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네요. 선배들이 IMF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술은 마셔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 소주와 새우깡을 사면 네. 선배들은 그거를 반으로 쪼개서 먹고 1학년들은 그 가루 있잖아요. 네. 소주 한 잔에 가루 한 번씩 찍어서 먹는. 새우 과자를 네, 그거를 새우 과자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젊었으니까 네, 네. 또 어리고 하니까는 그렇게 이제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찌됐든 IMF 때문에 참 묻지 못할 풍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안주는 새우였네요. 새우 맛. 네. 새우 맛. 근데 그 당시에도 돈 버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럼요. 아, 그럼요. 국가의 네. 보도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1997년 그 당시에는 제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체감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네. 사실 그랬었는데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정말 저랬었구나. 맞아요. 저렇게 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마저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었구나를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좀 분노하기도 했었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한번 그러니까 가볼까요? 우리 너무 지금 네, 네. 시작부터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요. 신나는 노래 하나 들었으면 사실 뭐 좋겠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뭘 이야기라서 들을까요? 신나는 노래면 결정하십시오. 네. 네. 영턱스 클럽 들을까요?
그럴까요? 우리 또 세기말 가요 전문가인 우리 아니면 뭐 김민정 신나는 노래 아니에요. 저희 오늘 하늘 땅 별 땅. 시작할 때 잭스키스 노래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잭스키스 하면 또 떠오르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H.O.T의 노래 하나 들어야죠. 아 역시 똑띠야. 네, H.O.T의 행복 한번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H.O.T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IMF 얘기하면서 좀 우울해졌지만 그래도 노래 들으니까 또 좀 기분이 그러니까요. 좋아지나요? 행복해지네요. 네. 네. 97년에 그 밖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 네. 이 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새정치국민회의. 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김대중 후보가 총 유효 투표의 40.3%인 1,032만여 표를 획득해서 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게 우리 정부 수립 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입니다. 맞아요. 네, 최초죠. 네, 헌정사상 최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역사를 만들었었고 이때 기억해 보면 이경규가 간다 해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맞아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네, 인터뷰했었던 기억나네요. 네, 이경규 씨가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됐습니다. 했던 기억나네요. 진짜. 이경규가 간다, 네. 간다. 한창 곳에, 인기였지 진짜. 다양한 곳에 가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 이해 8월 6일에 비행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괌에서 네. 괌에서 났었죠. 이게 그쪽 관제탑이나 이런 그런
이게 좀 고장이 네. 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시계 운항을 네. 조종사가 했는데 워낙에 악천후라서 이제 비행기가 몇 동각이 날 정도로 네. 그래서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맞아요. 슬픈 사건이 이해에 있었습니다. 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월드컵 4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뤄냈었죠. 네, 97년에 그 사실 차범근호였었는데 맞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97년도에 이제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최종 예선 진출해가지고 네. 최용수 선수의 활약으로 어. 예, 그 유명한 그 광고판에 올라가서 넘어진 사건이 맞아요. 이해 우즈베키스탄전인가 그때 야. 일어났을 거예요. 예, 그 모습 생각나네. 예. 광고판에 딱 그 올라갔는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 거기서 예. 넘어져가지고. 완전 넘어져가지고 그때 정말 골 하나하나도 예. 완성도가 높았어요. 아. 예, 최용수 선수가. 맞아요. 예. 그때 예선전 때 네. 도쿄 대첩에서 예. 그게 97년 9월 28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민성 선수가 중거리 네. 슛을 쏴서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1대0으로 0대1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후반 막판쯤 돼가지고 서정원 선수의 헤딩골이 있었죠. 반대편에서 이기영 선수가 크로스 올려준 거를 헤딩으로 다시 패스하고 그렇죠. 네. 서정원 선수가 이제 헤딩으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후반 끝나기 직전에 이민성 선수의 왼발슛. 네. 그때 이제 캐스터가 송재희 캐스터가 네. 호지산이 무너집니다. 맞아요. 그 호지산이 말했어. 무너집니다. 호지산이 무너진다고. 이민성 골골골이에요. 이민성 호지산이 무너집니다. 새로 기억나. 그 멘트는 기억나네요. 근데 강영 씨 들어오기 전에 그 경기 장면 다시 보고 온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 그게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그 왜냐면 한때 축구 캐스터를 꿈꿨던 강영 씨다 보니까. 빅매치는 기억이 나요. 네. 1994년 6월 18일 댈러스 코튼볼 구장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 2대2로 비겼죠. 네, 뭐 그런 맞아요. 날짜, 9.28 도쿄 대첩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하게. 그 당시 경기장이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 예. 그러니까 도쿄의 심장이었죠. 맞아요. 예, 그때 참 대단했었는데. 네. 예. 차범근 감독의 그 지도력이 굉장히 또 빛을 발했던. 네. 네. 저는 97년대 생각나는 게 네. 그때 지금도 그 카메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림 땡땡이라고. 그러니까 뭔지는 곰돌이 알겠네요. 푸하고 비슷한 네네. 이름 그거. 네. 그거 진짜 유행했잖아요. 그쵸. 네, 네. 거의 뭐 카메라계를 맞아요. 뭐 휩쓸다시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야, 갑자기 생각나네. 네. 그걸로 뭐 도쿄에 가서 찍었다는 얘기? 아니. 그게 예. 제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여자친구한테. 네. 카메라 선물을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카메라 쪽에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비싼 걸. 그러니까요. 그걸 몇 번 비싼데?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게 또 1년 지나니까는 이제 옛날 구모델이 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줬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한테인가. 준 걸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월드컵 축구 얘기도 좀 해봤고. 그리고 홍콩이 영국 식민지배 156년 역사를 마감했죠. 이때. 네. 7월 1일. 그러니까 97년 7월 1일을 위해서 중국에 귀속됐는데 이때 기억해 보면 여기에 대한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이제 중국으로 귀속되는 데 네. 대한 뭐 홍콩 안에서 그런 뭐 이런 폭력이나 뭐 네. 액션 영화였는데 봤는데 별로 재미없었던 기억은 좀 뭐가 있었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재미없었으니까 네. 기억 기억이 안 못하는 나겠죠. 걸로. 전형적인 그 홍콩 네. 그 액션인데 좀 그런 느낌. 예. 음. 여튼 뭐 지금 근데 홍콩이 또 많이 많죠. 굉장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셀럽들의 사망이 이어진 한 해가 맞아요. 97년이었어요. 예. 이해 초에 덩샤오핑이 네. 네네. 사망했죠.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를 따돌리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도 이분의 남자친구도 굉장히 또 유명한 재벌이었죠. 이집트 출신의 다이애나 비가 네. 교통사고로 네. 사망했던 그 맞아요. 파리의 한 그 지하차도 네네. 넘어가는 곳에서 그리고 그리고 9월 5일에 마더 테레사께서 숨진 그렇죠. 그런 네. 한 해기도 했습니다. 예. 보니까 이탈리아의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 베르사체도 이때 죽었더라고요. 이해군요. 네. 보니까. 나 그분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예. 사망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해에 네, 이해. 들어가셨군요. 셀럽들이 굉장히 또 많이 또 지신 그런 한 해였고 네.
선동열 박찬호 열풍이 또 엄청났었죠. 대단했죠. 사실 우리가 IMF 겪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스포츠가 그렇죠. 국민들에게 진짜 힘을 많이 준 예, 것 예. 같아요. 이때 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4승 8패 네. 선발로 이제 LA 다저스에서 자리를 잡았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일본에 가서 고전을 하던 선동열 전 감독이 이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1승 1패 38세이브 네. 일본 프로야구 특급 마무리로 자리합니다. 나고야의 태양. 나고야의 태양이었죠. 선 SUN 선. 그 맞아요. 예. 그 기억이 나요. 그 박찬호 선수 경기 보느라고 아침에 수업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학고 맞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1학년 때. 1학년 때. 아니 진짜 박찬호 선수 경기 시청률이 엄청 높았을 거예요. 네. 그랬었죠. 아직 네. 아침에 해도 진짜 높았을 거야 아마. 수업을 안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그 저희 동기들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수업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펑크가 나는 거지 수업이. 거의. 야 대단했다 진짜. 네. 아이스크림이 네. 호박맛 아이스크림 찬 호박이라고 있어요. 진짜. 박찬호 형이 너무 잘하니까 네. 그런 아이스크림 그림까지 생겼어요. 그 CF가 기억나는데 여기 찬호박 왔어요. 찬호박. 사람들이 막 몰려. 찬호박.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찬호박이 왔어요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딱 드는. 네. 그 CF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뭐 이후에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메이저리거들이 많지만 그쵸. 박찬호 선수의 명성을 따라갈 만한 선수 저는 일단 박찬호 선수를 1순위로 항상 꼽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각인됐던 메이저리거니까요. 네. 차범근 감독하고 좀 똑같죠. 그러니까 이후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구자니까 그렇게 또 이름을 올리지 않나. 네. 야, 이 97년도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았었고 그렇죠.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3부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또 그렇네요. 네. 저는 이 노래 꼭 듣고 싶어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네. 4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가 날 여자 좋아한다 해서 힘든 다이어트 참아왔는데 네가 기생어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태껏 길러왔는데 네가 남자 많은 여잔 싫다 해서 누가 말쳐도 외면했는데 네가 잘나는 여잔 싫어한다고 해서 그 좋은 나이트도 안 가. 헌데 그러는 거래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는 동안 네게 애인이 생겨버린 걸 알고 있지만 이대로 너를 달려갈 수가 없어. Oh baby 따뜻한 또 하늘 갈등 별도 난 너를 따라갈 준비돼 있어. 돌아와 가까운 곳에 그렇게 네가 원하던 너만을 위해 그런 여자 있잖아. 나만큼만 아니 더 큰 더 크죠. 네게 줄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 내게와 나의 곁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One, two, party all night. 3, 4, to the sky now. 5, 6, keep it coming. 7, number 7. One more time, I'll do it again. Party on the floor. BK on the mic and tempo fast, but it's cool with me. 'Cause I'm the man, mess up with a cutscen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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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up your nose. BB once again, play good song. This song, new excitement on the line. Now swing, swing to the bump one time. 네가 야한 여자를 좋아한다 했어. 그런 스타일의 옷만 샀는데 네가 애교 많은 걸 좋아한다고 해서 날마다 연습했는데 네가 수다 많은 여잔 싫다 해서 그저 조신하게 지내왔는데 네가 머리 빈 여잔 싫어한다고 해서 그 좋은 드라마도 안 봐. 헌데 그러는 거래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는 동안 네게 애인이 생겨버린 걸 알고 있지만 이대로 너를 달려갈 수가 없어. Oh baby 따뜻한 또 하늘 갈등 별도 난 너를 따라갈 준비돼 있어. 돌아와 가까운 곳에 그렇게 네가 원하던 너만을 위해 그런 여자 있잖아. 나만큼만 아니 더 큰 더 크죠. 네게 줄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 내게와 나의 곁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포근포근한 가슴 쇼크쇼크야. 왜 내게 이런 슬픔을 주는지 너만이 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 내 곁으로 와줘. 네. 비비의 하늘 땅 별 땅으로 오케이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강영 씨 이 노래 듣고 싶었어요? 네, 이 네. 곡도 음. 1997년에 나왔죠. 네. 예쁜 누나들, 정말 예쁜 누나들. 그래서 베스트 뷰티풀 비비. 비비. 듀엣이었죠? 예, 듀엣이었죠. 아. 예. 이 노래 진짜 많이 노래방 가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크림으로 유명합니다. 음. 예, 비비 치면 크림이 먼저 나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네. 1997년에 역대급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요? 어떤 거요? KNN 라디오가 첫 전파를 쐈습니다. 쏘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97년 9월 9일. 음. 왜 9월 9일이냐? 예. 파워 FM 주파수가 부산 주파수 99.9. 99.9. 네. 제 생일이 9월 9일이에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오. 타고난 KNN 라디오뿐이구만. 오. 그렇게 야.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오, 야. 네. 9월 9일. 저보다 한 달 딱 먼저 태어나셨네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때 이제 블루웨이브였죠. 그렇죠. 네. 네. 블루웨이브. PSB 블루웨이브. 네.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라디오 네. 프로그램에도 있었고. 네. 네. 그 이름이 지금 들어도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아. 세련됐어요. 블루웨이브. 블루웨이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단디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네. 이제 저는 타지에서 뒤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하게 인식이 된 거죠. 블루웨이브라고 돼 있으니까 블루웨이브구나. 또 뭐 부산 하면 또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블루웨이브.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KNN으로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PSB 마지막 공채인데 네. PSB 이렇게 외치다가 네. KNN으로 이렇게 사명이 바뀌니까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오. 발음하기 힘드니까 PSB가 힘들죠. 좋은데 PSB가 좋은데 네. 네, 이랬었죠. 발음하기 좀 힘들죠. 시골에 촬영 가면 이 연예방송이라고 KNA 라고 하시는 네.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 KNN 같은 경우는 97년에 라디오가 이제 개국을 한 것이지만 이 해에 네. 4개 지역에 민방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민영방송. 방송으로 1차 민방. 따지면 경인, 인천이죠. 네. 그리고 충북, 전북, 울산 4개 지역에 생겼고 여기가 이제 그 모래시계를 못 봤죠. 못 봤죠. 네, 네. SBS 네네. 번역이 아니라 가지고. 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뭐 좋은 세상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었던 혜택을 누렸고 1997년이 한국 방송 70주년이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가요 프로의 변화가 생긴 게 가요 톱10이 네. 이해 1월부터 립싱크면 립싱크다. 아, 이렇게 아. 테이프 돌아가는 모양. 네. 맞네, 네네. 맞네. 립싱크 표시를 했어요. 그 표시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리고 MBC의 인기가요 베스트 50은 국내 최초로 전 분량을 라이브로 꾸며서 아예 립싱크를 없앴습니다. 네. 아, 기억나네요, 진짜. 그 당시에 워낙에 뭐 댄스 가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댄스 맞아요. 가수들 나오면 테이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맞아. 있었던. 그리고 이해 네. 정말 희대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거요? 핵이빨. 마이크 타이슨. 진짜. 네. 와.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홀리필드하고 경기였죠. 그렇죠. 네. 그때 타이슨이 좀 불리했어요. 맞아요. 네, 불리했는데 이렇게 바디 체킹을 하면서 귀를 치아로 물었던 그렇죠. 핵주먹이 핵이빨이세요. 그러니까 홀리필드가 아마 머리에 네, 이마를 네. 맞고 타이슨의 이 눈가 쪽이 찢어졌어요. 네. 버팅 때문에. 아. 피가 났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러니까요. 네. 아, 그 장면 진짜 그때 잊을 수 없어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 귀를 양쪽 다 물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엄청 덩치 큰 홀리필드가 팔짝팔짝 뛰면서 네. 아, 진짜. 이거는 그 2006년이었나요? 네. 지단의 박치기 사건으로 맞아요. 네. 스포츠에서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네. 중에 하나예요. 핵이빨 진짜 이름도 진짜 잘 짓지 않았습니까? 핵이빨.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구 제명된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네. 나이 50이 훨씬 넘었는데 와 몸 보니까 네. 타고난 운동선수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요. 마이크 타이슨. 네. 예. 아무튼 핵이빨. 기억나네요. 진짜죠. 그 진짜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경기였는데 빅매치였잖아요 완전. 아니 최고의 빅매치였지.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두고 회자되는 경기가 그쵸. 된 거죠. 근데 이 둘이 아직까지 라이벌인 게 얼마 전에 타이슨이 자기가 못 만드는 사진을 올리고 경기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홀리필드도 똑같은 사진을 동영상을 게재를 했어요. 아직까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뭐 그렇게 쉽게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와, 저 네. 홀리필드 펄쩍펄쩍 뛰는 생각하니까 진짜 와, 참. 그렇죠. 네. 많은 분들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드라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해 97년? 별은 내 가슴에. 강민. 포에버. 네. 야, 진짜 강민의 그 애교 머리. 네. 그 짧은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머리 하나 길러가지고 저 네. 그때 당시엔 헤어 젤을 많이 발랐거든요. 아유. 딱 내리고 와가지고. 그 머리 다들 다 흉내 냈잖아요. 네, 번화가 가면 맞아요. 웬만한 남자애들은 다 제발 좀 머리 안 하고. 했으면 했어요. 제발 좀.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 네네. 조정석 씨가 그 머리를 했더라고. 맞아요. 네, 네. 사랑했던. 이 얘기하니까 이 노래 듣고 싶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우리. 안재욱 씨의 목소리로. 네. Forever. Forever? 네. 네, 알겠습니다. 너를 잊지 못해 부디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 잠시 멀리 있는 거야. 안녕. 슬픈 우리 사랑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남았어. 눈물이 된다는 마지막 고백 지울 순 없겠지.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사랑했던 너를 잊지 못해. 부디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 잠시 멀리 있는 거야. 안녕. 슬픈 우리 사랑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남았어. 눈물이 된다는 마지막 고백 지울 순 없겠지.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안재욱의 Forever 듣고 왔습니다. 네. 최진실 씨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차인표 씨도 출연했었죠.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당대 최고의 드라마였죠. 네. 전도연 씨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최진실 씨가 이때 1인 2역 하지 않았나? 아니었나? 나 다른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 다들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럴 나이죠. 근데 사실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손을 꼽아 보면 네. 1997년이면요. 지금부터 23년 전이에요. 횟수로 24년. 네. 네.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 올해 24이에요. 군대도 제대했고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하네요. 이 해에 네. 태어난 친구 중에 싸가가 있어요. 싸가. 싸가. 네. 사이버 가수. 아담. 아담이 이때 태어났어요. 예. 세상엔 없는 사랑인가 뭐. 와, 노래 제목까지 기억. 네. 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해 그 노래 나갈 때 우리 똑띠하고 얘기했는데 네. 시티폰.
네. 시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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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이게 진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무선 호출기 삐삐 네, 삐삐니까 네, 네. 저희는 네. 네, 삐삐 갖고 삐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학교로 봤을 때는 네. 반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어요. 아. 그 정도로 근데 그 휴대폰이 핸드폰